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집에서 맨날 뭐 했길래 음식이 이 모양이야? 아빠, 그만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맛이야? 내가 만든 건 늘 이 모양이지?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30년간 눌러온 모욕과 분노가 바로 이 순간 다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은 이 폭풍 같은 하루 뒤에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추석을 사흘 앞둔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섰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어요. 52세. 한때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미용실 원장이었던 그녀였습니다. 루미에르 헤어라는 간판 아래서 하루에도 서너 명씩 단골 손님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가위질 한 번에 머리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며 뿌듯해하던 순간들. 손님들이 원장님 손은 정말 금손이에요라며 웃던 모습들. 그런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일 뿐이었습니다. 7년 전 남편 한기훈의 사업이 크게 실패했죠.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도가 났어요. 빚만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결국 수연은 미용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빚 갚는 데 보태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명절 때마다 본가에 가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다가도 친척들 앞에선 큰 소리를 쳤죠. 여보, 김치 좀 더 가져와.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집에서 뭐 했어? 수연은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였죠.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최근엔 그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작년 추석엔 남편이 술에 취해 수연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벌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멍이 들었죠. 긴 팔로 가렸지만 딸 채령이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왜 참기만 해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죠. 이번 추석도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또 그 냉랭한 분위기를 견뎌야 했어요. 시누이들의 비아냥을, 남편의 폭언을,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수연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 미용실에서 쓰던 도구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열자 미용 가위가 나왔습니다. 은빛이 바랜 가위. 손잡이 부분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수연. 수연은 가위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7년이 지났지만 녹슬지 않았어요. 나도 이 가위처럼 아직 쓸모가 있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위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예전엔 이 가위로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리를 잘랐죠. 손님들을 예뻐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수연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죠. 수연은 가위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 기훈이 퇴근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55세에 막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 오면 늘 피곤해했습니다. 밥은? 기훈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어요. 차려놨어요. 씻고 나와요.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올리면서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예전엔 사업가답게 당당했는데 지금은 그저 지친 중년 남자일 뿐이었죠. 저녁을 먹다가 기훈이 말했습니다. 모레 추석이니까 내일 본가 가자. 네,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 작년엔 음식이 영 아니었어.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음식은 수연이 이틀 동안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시누이들은 한마디씩 했어요. 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만든 건 훨씬 맛있던데. 기훈도 거들었죠. 집에서 맨날 뭐 했길래 음식 솜씨가 이 모양이야? 그때 수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났어요. 작년 음식이 뭐가 문제였는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훈이 수연을 쳐다봤어요. 뭐? 지금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궁금해서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치죠.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제대로 한 게 있어? 미용실도 망하게 해놓고.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미용실은 남편 빚 때문에 정리한 거였습니다. 수연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 사업이 뭐? 내 사업? 당신이 돈 좀 제대로 벌었으면 내가 무리해서 사업 확장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계속 화를 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싱크대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추석도 똑같겠지. 시댁 가면 또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망신당하고 그렇게 명절이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수연은 몸을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달도 매달 똑같이 뜨고 지죠. 자신의 삶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삶.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본가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특히 잡채는 정성껏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채소를 볶고 돼지고기를 넣어 간을 맞췄죠.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뻔했으니까요. 오전 9시 기훈이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딸 채령과 아들 기복도 말이 없었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긴 하루가 될지를. 1시간쯤 달려 본가에 도착했어요. 시골 마을 입구에 있는 2층짜리 한옥이었죠. 마당엔 벌써 차들이 여러 대 주차돼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시동생 한기철이 마중 나왔어요. 45세, 고등학교 교사였죠. 겉으로는 웃으며 반겼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죠? 기철의 아내 윤미숙이 나와 인사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엔 동정이 가득했죠. 수연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78세의 한옥희 여사. 여전히 정정하셨죠. 왔니? 수연아, 올해는 음식 좀 제대로 준비했겠지.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예, 어머님.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시누이 한미정도 있었습니다. 50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미정은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언니, 그 옷 몇 년째 입는 거예요? 새 옷 하나 없어요? 미정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연은 오늘 입은 옷이 5년 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 옷 살 돈이 없었죠.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의 딸 지연이 킥킥 웃었어요. 외숙모, 요즘은 그런 스타일 아무도 안 입는데. 26세 지연은 대기업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채령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요. 괜찮아. 내가 뭘 해. 엄마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채령은 앞치마를 두르며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모녀가 함께 일하는 동안 거실에선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나는 제법 벌었어. 미정의 목소리였죠. 기철이는 올해 교감 승진 대상자래요. 시어머니가 흡족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잘 됐구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하니 좋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수연의 귓전을 찔렀습니다. 큰아들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시어머니의 한숨소리. 어머니, 형님도 요즘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기철이 변호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공장 노동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이 50 넘어서. 미정이 비아냥댔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칼질하다가 손을 벨 뻔했죠. 채령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괜찮아. 수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왜 자신들은 잘난 척을 해도 되고 우리 가족은 무시당해야 하나요? 점심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미정이 부엌으로 왔어요. 언니, 이거 뭐예요? 잡채? 응. 색깔이 좀 어두운데?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미정이 잡채를 집어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역시 싱거워. 간이 안 맞네. 수연은 참았습니다. 잡채는 적당히 만들었어요. 미정이 트집 잡는 거였죠. 다시 만들까요? 에이, 됐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내요. 미정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채령이 잡채를 먹어봤어요. 엄마, 맛있는데요? 간도 딱 맞아요. 그냥 먹자. 수연은 상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자, 다들 수고했어. 맛있게 먹자.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다들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를 의식했어요. 이 나물은 누가 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어머니.
수연이 대답했죠. 작년보다는 낫네. 겨우 그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미정이 잡채를 먹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잡채 좀 드셔보세요. 완전 싱거운데. 시어머니가 잡채를 드셨습니다. 그러게,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수연아, 요리할 때 맛을 안 봐? 봤는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혀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맛이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기철의 아내 미숙도 가세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싱거워요. 게다가 당면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면이 퍼졌어요, 어머니. 미정이 맞장구 쳤죠. 지연까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돼지고기에서 잡내도 나는 것 같아요. 뭐, 잡내까지? 시어머니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 수연아, 고기를 어디서 샀어?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싸구려 고기 쓰니까. 수연은 참았습니다. 고기는 괜찮은 걸로 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때 기훈이 잡채를 먹어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맛없네.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하니 수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집에서 맨날 뭐 했길래 이것도 제대로 못해? 기훈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미정이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언니, 솔직히 요리 실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 요리는 맨날 이 모양이에요.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큰 며느리 없고도 복이 없네.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그러게요. 우리 집사람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기철이 자기 아내 자랑을 했죠.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기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맛없어서 못 먹겠네. 그리고 잡채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여보, 그게 수연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썩? 기훈이 잡채를 수연의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만들었어? 뜨거운 잡채가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기름기가 얼굴을 타고 흘렀죠. 형님, 기철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연을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채령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휴지로 엄마 얼굴을 닦아줬죠. 수연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충격의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훈은 여전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집에서 하는 게 고작 음식뿐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형님, 진정하세요. 기철이 말렸지만 기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뭐야? 응? 수연의 옷은 엉망이 됐어요. 잡채 국물이 흘러내렸죠. 당면과 채소가 옷에 붙어 있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미정이 혀를 찼습니다. 에휴, 오빠도 참. 그래도 그렇지.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속으로 즐기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수연을 나무랐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머니, 다음부터는 음식 좀 제대로 해.
아들이 화낼 만도 하지. 수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한테 음식을 뿌렸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했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형님, 화장실 가서 좀 닦으세요. 보기 안 좋아요. 그러게요. 빨리 가요, 언니. 미정도 거들었어요. 마치 수연이 민망한 사람인 것처럼.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채령이 부축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화장실로 가는 내내 수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채령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연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였습니다. 얼굴과 옷을 닦았지만 기름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옷은 얼룩이 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눈, 창백한 얼굴. 이게 52년을 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요. 여기서. 채령이 말했어요. 응, 그래야겠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식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기훈도 평온하게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아무도 수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수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어디가? 기훈이 물었습니다. 집에. 음식 정리는? 못해요. 뭐? 기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못한다니까요. 당신이 하세요. 처음으로 반항했죠. 기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 먼저 갈게요. 채령아, 기보가 가자.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현관으로 갔어요. 여보, 수연아. 기훈이 소리쳤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 며느리 좀 데리고 와.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수연의 더러워진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채령과 기복이 엄마를 따라왔어요. 엄마, 버스 타고 가요. 응.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연을 쳐다봤어요. 옷에 묻은 얼룩 때문이었죠.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순 없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시댁.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채령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 응, 우린 엄마 편이에요. 항상. 기복도 고개를 끄덕였죠. 수연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아이들. 그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오늘 일은 마지막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죠.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요? 30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봤어요.
붉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단단해진 눈빛.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미용 가위를 꺼냈어요. 손에 쥐었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 나도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있지는 않았어요. 분노가 힘이 됐죠. 변화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할 거예요. 새로운 삶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을 비췄어요. 수연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운이 돌아온 거였어요. 수연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죠. 술 냄새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기운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한숨 소리가 몇 번 들렸죠.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도 기운이 잠든 걸 확인하고 잠을 청했지만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운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죠.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어색한 공기가 조금 거친 기분이었죠.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연아,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어머님. 어제 고생 많았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도 어제 일이 심각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괜찮습니다. 수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기훈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네. 평소엔 안 그러는데. 변명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죠. 내일 모레 지연이 약혼식이 있어. 알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미정이가 바빠서. 또 일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잊은 듯한 태도였어요. 수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로 아직? 에이, 그런 건 지나간 일이고.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어제 일은 기훈이도 반성하고 있어. 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했죠. 그보다 약혼식 준비가 더 중요해. 친척들 다 모이는데. 이번엔 제대로 좀 해. 어제처럼 실수하지 말고. 결국 또 핀잔이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그 일을 겪고도 변한 게 없구나. 글쎄요. 글쎄가 뭐야. 당연히 와야지. 큰 며느리가. 강요하는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어제의 심각한 상황도 그저 술 때문에 생긴 작은 다툼 정도였던 거죠.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 지연이 큰일인데 잘 도와줘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제대로 하라니. 어제 그 모욕을 당하고도 또 부려먹으려 하는구나. 자신은 늘 최선을 다했는데. 이틀 후 약혼식장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죠.
수연은 새벽부터 준비를 도왔어요. 음식 배치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고. 하지만 미정은 계속 간섭했습니다. 언니, 그거 아니에요. 여기 놓으라니까요. 저 꽃은 왜 저렇게 꽂았어요? 다시 해요. 수연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의 친구들, 친척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죠. 수연은 구석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의 친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머, 기훈 오빠 언니시죠? 예, 안녕하세요. 미정이한테 들었어요. 오빠가 요즘 공장 다니신다면서요? 수군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예, 힘드시겠어요. 나이 들어서 막노동하시면.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약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연과 약혼자가 입장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죠. 미정은 뿌듯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계속 일했어요. 음식 나르고 테이블 정리하고.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 집안 며느리구나. 불쌍하게도.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미정, 기철, 미숙, 그리고 기훈과 수연. 기훈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형님, 오늘 좋은 날인데 많이 드세요. 기철이 술을 따랐습니다. 그래, 조카 약혼했으니 좋지. 기훈이 술잔을 비웠어요. 미정이 말했죠. 우리 지연이는 정말 잘 됐어요. 사위 될 사람도 대기업 다니고. 부럽네. 우리 채령이는 간호사인데. 기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도 좋잖아요, 형님. 미숙이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뭐가 좋아? 밤낮 교대로 계속 근무하는데. 기훈이 술을 또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아, 너도 좀 먹어. 예, 어머님. 수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미정이 말했습니다. 참, 언니. 요즘도 집에서만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예. 일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아, 그러시구나. 나이도 있고 기술도 없으시니까. 미정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용 기술은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에이,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요즘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데. 경쟁도 심하고. 미정이 코웃음 쳤습니다. 언니는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30년 가까이 미용사로 일했는데, 수많은 손님들을 만족시켰는데. 미정아, 그런 말은.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언니가 집에서 하는 거라곤 밥하고 빨래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기훈이 큰 소리 쳤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미정을 노려봤죠. 형님, 진정하세요. 기철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화가 났어요. 미정의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죠.
네 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오빠. 제가 언제 언니를. 너나 잘해.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쳐다봤어요.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형님, 취하셨네요. 기철이 기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기훈이 팔을 뿌리쳤어요. 그 바람에 술잔이 넘어졌습니다. 술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어머, 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옷에 술이 튀었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기훈이 휴지로 닦으려 했지만 미정은 화가 났죠. 됐어요. 오늘딸 약혼식인데 왜 이러세요? 내가 실수했다니까. 실수? 오빠는 맨날 실수만 하시네요. 미정의 말에 기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사업도 실수로 망하고 가족도 제대로 못 건사하고 그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렸죠. 미정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자.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죠. 아야. 수연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아빠, 놓으세요. 채령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듣지 않았어요. 수연을 끌고 연회장을 나갔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창피하게. 수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기훈이 수연을 놓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제가 뭘.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저런 소리 들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용실도 당신 빚 갚으려고 정리했어요.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집에서 하는 게 고작 그것뿐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그만해요. 제발.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채령과 기복이 달려왔어요. 엄마. 두 남매가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채령이 소리쳤죠. 기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됐어. 집 간다. 기훈은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다시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올라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기훈은 핸들을 꽉 쥐고 운전했죠.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함께 끌어올랐어요. 왜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뒷좌석에서 채령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응? 아빠한테 당하는 거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복도 말했어요.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이젠 달라져야 해요. 두 남매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고마워. 너희 말이 맞아.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죠.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약혼식장에서의 망신, 미정의 모욕적인 말들, 기운의 폭언,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몸을 일으켰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갔죠.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실. 수연은 장롱으로 갔습니다. 예전의 미용 도구 가방을 꺼냈어요. 지퍼를 열고 가위를 꺼냈죠. 은빛 미용 가위.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가위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위를 허공에서 움직여 봤죠. 손에 익은 감각이 살아났어요. 7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자신의 가치를,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가위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롱 깊숙이 넣지 않았어요. 옷장 위에 올려놨죠.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수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컸죠. 내일부터 준비하자. 새로운 삶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수연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결심한 게 있었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채령이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수연은 계란을 풀며 대답했어요. 채령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제 쉬는 날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알잖아요. 채령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딸을 봤어요. 26세가 된 채령은 어느새 의젓한 어른이 됐죠. 그래, 아침 먹고 얘기하자. 기훈이 출근하고 기복이 학원에 간 후였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았어요. 채령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죠. 엄마, 이거, 그게 뭐니? 아빠 목소리요. 엄마한테 폭언하는 거.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2년 전부터요. 기복이랑 같이. 채령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기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벌었으면 이 꼴이 됐겠어? 쓸모없는 게 집안 망친 년. 욕설과 폭언들이었죠. 수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그만해. 채령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증거예요. 우린 변호사를 만나봤어요. 뭐? 이혼 소송에 쓸 수 있대요. 아빠의 폭언과 가정폭력?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채령아, 이건. 엄마, 이제는 우리가 있어요. 채령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아빠도 힘드니까. 사업 실패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폭언도, 폭력도,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1년은 더 심했죠. 작년 추석 때 엄마 팔에 멍든 거 봤어요. 그건 아빠가 한 거 알아요. 채령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빠예요. 채령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조용히 울면서 얼마 후 기복이 돌아왔습니다. 누나, 엄마. 둘이 우는 걸 보고 놀랐죠. 무슨 일이야? 채령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복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 변호사 선생님 만나요. 23세 아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복아, 엄마도 사람답게 살아야죠. 아빠한테 계속 당하면서 살 순 없어요. 기복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전 아빠가 싫어요. 기복아, 어릴 땐 좋았어요. 같이 놀아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복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사업 망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우릴 무시하고 특히 엄마한테 하는 짓은 정말. 기복이 말을 잇지 못했죠. 채령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해요, 엄마. 그래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두 남매의 말에 수연은 용기가 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알았어. 변호사를 만나보자. 수연이 결심했습니다. 채령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엄마? 응. 이제 그만 참고 살래. 그 말에 기복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채령, 기복과 함께 왔어요. 40대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죠.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처음이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채령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이혼 상담이시죠? 예. 수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선 많은 분들이 상담받으세요.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죠.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30년입니다. 자녀는 두 분이고요. 예. 남편분의 폭언과 폭력이 주된 사유시죠?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령이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박 변호사가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예.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은 이혼 사유에 해당해요.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 있구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 30년이면 50대 50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빚이 많아요. 수연이 말했죠. 빚도 공동 책임입니다. 결혼 중 생긴 거라면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전세금은요? 전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1시간 정도 상담이 진행됐죠. 그럼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겠어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쉽지 않았죠. 채령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하겠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엄마, 수고하셨어요. 기복이 말했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요. 채령도 격려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봤어요.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 무슨 말씀을요, 엄마. 세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엄마, 이혼하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기복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못했어.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용실 다시 하면 어때요? 채령이 제안했죠. 미용실? 예. 엄마 실력 좋잖아요. 그건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도울게요. 채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바해서 도울게요, 엄마. 기복도 가세했죠.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희들,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요. 채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미용사로 다시 일할 수 있어.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자신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꿈. 손님들이 웃으며 거울을 보는 꿈. 행복한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수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얼굴.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도 섞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교회에 있는 공원묘지였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 병을 얻으셨죠. 묘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수연은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묘비를 바라봤죠. 아버지 이수철지며 간단한 글귀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수연이 작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말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수연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20살 때였어요. 미용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죠. 아빠, 전 미용사가 될 거예요. 그래, 좋지. 아버지는 늘 수연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야. 아버지가 웃으셨죠. 사람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이야. 버티는 힘이요? 그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힘이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30년을 버텨왔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하지만 이젠 다른 방식으로 버텨야 했어요. 더 이상 당하면서가 아니라 일어서면서. 아버지, 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미용사로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가 응원해 주셨던 그 일로. 바람이 또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아버지가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일어났어요. 묘소를 한 번 더 보고 돌아섰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용실을 다시 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디에 차리면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기우는 일하러 갔고 아이들도 나갔죠. 수연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미용 도구 가방을 꺼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죠. 가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빛이 반짝였어요. 수연은 허공에서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찰칵, 찰칵. 익숙한 소리였죠. 손의 감각이 살아났어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했던 일을.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만져봤어요. 엉망이었죠. 몇 달째 손질을 안 했습니다. 내 머리부터 다시 해볼까? 혼잣말을 했어요. 수연은 욕실로 갔습니다.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했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7년 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가위질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찰칵, 찰칵. 리듬이 생겼죠. 수연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층을 내고 라인을 잡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연은 가위를 내려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감탄사가 나왔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7년 전의 실력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경험이 더해졌으니까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나 아직 할 수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용사로 다시 일할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채령이 퇴근했어요. 엄마, 저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엄마의 머리가 달라져 있었죠. 엄마, 머리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잘랐어.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진짜 예뻐요. 채령이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역시 엄마는 금손이에요. 과찬이야. 수연은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딸의 칭찬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죠. 기복도 왔습니다. 엄마, 헐.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예뻐요. 진짜 훨씬 젊어 보여요. 아들도 엄지를 치켜 세웠죠. 내 머리도 잘라주세요, 엄마. 그래, 앉아봐. 수연은 기복의 머리를 잘라줬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와, 거울 좀 볼게요. 기복이 거울을 봤어요. 완전 좋은데요? 미용실보다 나은데? 정말? 예, 진짜요. 기복이 신나했습니다. 채령도 자기 차례라며 앉았어요. 엄마, 나도요. 알았어, 알았어. 수연은 딸의 머리도 다듬어줬습니다.
긴 머리를 조금 정리하고 앞머리를 예쁘게 잘랐죠. 어때? 완벽해요, 엄마. 채령이 거울을 보며 좋아했어요. 새 모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저녁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인사도 없이 안방으로 가려다가 멈췄죠. 수연의 머리를 봤습니다. 머리 잘랐어? 응.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우는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의 반응 따윈 중요하지 않았죠. 밤이 됐습니다. 수연은 장롱 위에 가방을 꺼냈어요. 침대에 앉아 도구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죠. 가위, 빗, 클리퍼, 가운. 다 낡았지만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죠. 미용실 창업 비용.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했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받으면 될 거야. 전세금의 절반. 그리고 남편 빚을 빼고 나면 계산해 보니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메모했습니다. 창업 계획을 어디에 차릴지, 어떻게 운영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밤이 깊어갔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 자른 머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립스틱을 바르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화장했어요? 채령이 놀랐습니다. 응, 좀 해봤어. 완전 예뻐요. 딸의 칭찬에 수연은 웃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채령을 봤습니다. 채령아. 예. 엄마가 정말 미용실 차릴 수 있을까?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채령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할 수 있어요. 고마워. 엄마, 우린 항상 엄마 편이에요. 잊지 마세요. 채령이 나간 후였습니다. 수연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52세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가치는 끝까지 버티는 힘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까지 버텨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당하면서가 아니라 일어서면서. 수연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속엔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미용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간판은 뭐라고 달까?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7년 만에 느끼는 꿈이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동네를 걸었어요. 상가들을 둘러봤죠. 임대 표시가 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느 곳이 좋을지. 한 상가 앞에서 멈췄어요. 1층 코너였죠. 유리창이 크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이곳이면 괜찮겠는데. 수연은 상상했어요. 여기에 미용 의자를 놓고 거울을 달고 환한 조명 아래서 손님들을 맞는 모습.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새로운 삶을.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삶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수연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미용 가위를 꺼내 빛에 비춰봤죠. 반짝였습니다. 날카롭게,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야.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결연한 눈빛이었죠. 바깥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왔니? 엄마. 기복이 안으로 들어왔죠.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좋아.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수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용실 이름은 뭐로 할까? 수연 헤어? 아니면 다른 이름?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이게 꿈을 꾸는 기분이구나.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정이었죠. 수연은 오늘 밤도 잠들기 전에 계획을 세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며 이혼 준비를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모으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했죠. 기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술 마시고 수연을 무시하는 것도 여전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신우이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미정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미정의 아들 준혁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알아. 초대장 받았어. 그래서 말인데 일손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또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짜증이 났어요. 맨날 부려먹기만 하더니. 글쎄, 언니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네. 강요하는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채령이 물었어요. 또 시댁일이에요? 응. 준혁이 결혼식. 엄마 안 가도 돼요. 괜찮아. 마지막이야.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죠. 이혼하고 나면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화려한 곳이었죠. 수연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지시했어요. 언니, 저기 테이블 세팅 좀 도와주세요. 응. 수연은 묵묵히 일했어요.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친구들이었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어머, 미정아, 축하해. 고마워.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그 친구가 수연을 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셔? 아, 우리 올케야. 미정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아, 그분. 공장 다니는 오빠 언니?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죠.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려한 식이었어요. 미정은 뿌듯한 표정이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일했어요.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다른 가족들은 편히 앉아 있었죠. 기훈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기훈이 수연을 불렀어요. 여보, 물 좀 가져와. 명령조였습니다.
수연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수연은 조용히 사과했죠.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빨리빨리 좀 움직이세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죠.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미정의 친구들이 모여 얘기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대단해. 아들 잘 키웠네. 당연하죠. 우리 준혁이 명문대 나왔어요. 미정이 자랑했죠. 신부도 예쁘고 우리 며느리 의사예요. 어머, 정말이요?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수연을 봤어요. 저분은 뭐 하세요? 누구요? 저기 일하시는 분요. 아, 우리 올케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죠. 원래 미용사였는데 지금은 집에만 계세요. 아,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수연은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왜 저렇게 말해야 하나요? 마치 자신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기훈이 또 수연을 불렀어요. 여보, 차 가져와. 지금? 응, 먼저 갈 거야. 술에 취한 목소리였죠.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 빨리 가져와. 수연은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 키를 찾는데 미정이 왔습니다. 언니, 뭐해요? 차 가져오라고 해서. 오빠 술 드셨는데 운전하시게요? 그러게. 언니가 말려야죠. 가족이잖아요. 미정이 핀잔을 줬어요. 수연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맨날 부려먹기만 하더니 내가 말려도 안 들어. 그럼 더 강하게 말려야죠.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는 맨날 그래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수연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30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집안 망친 것도 언니 때문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오빠 사업 실패한 것도 지금 이 꼴 된 것도 다 언니 탓이에요. 미정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내가 뭘 어쨌는데. 제대로 돈 벌었으면 오빠가 무리해서 사업 확장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수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웃기지도 않아. 당신들이 뭘 안다고. 뭘 알긴요. 다 알죠. 언니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미정이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켰어요. 30년간 우리 가족한테 빌부터 산주제에. 그 말에 수연이 미정의 손을 쳐냈습니다. 됐어. 이제 안 참아. 뭐, 지금 나한테 손찌검을? 미정이 소리쳤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훈도 달려왔어요. 술에 취한 얼굴로. 뭐야, 무슨 일이야? 오빠, 언니가 저한테 손을 대요. 미정이 고자질했죠. 뭐? 기훈이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다들 봤어요. 미정이 주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은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집에 가자. 기훈이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아야.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게 잡았어요. 나. 수연이 팔을 빼려 했죠. 하지만 기훈은 놓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창피하게. 창피한 건 당신이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둘을 쳐다봤죠. 뭐라고? 기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간 나는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어. 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당신 빚 갚으려고 내 미용실 정리했고,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온갖 무시 다 당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한 게 뭐야? 폭언이랑 폭력뿐이잖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는 못 참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당신 지금 30년간 너희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어. 수연이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죠. 채령과 기복이 달려왔어요. 엄마. 두 남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채령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들 들으세요. 큰 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기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는 년. 집안 망친 게 누군데. 다 당신 탓이야. 폭언들이 주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죠.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우리 아빠 목소리예요. 채령이 외쳤습니다.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해요. 30년간. 채령아, 그만. 기훈이 말리려 했죠. 안 돼요. 다들 알아야 해요. 기복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저런, 불쌍하게.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님. 기훈이 당황했죠. 내가 정말 이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대답해. 며느리한테 정말 이렇게 했냐고.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예, 어머님. 미안하다. 뜻밖의 사과였어요. 어머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 수연아. 전 이제 제 인생 살 겁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뒤에서 기훈이 불렀죠. 여보.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결혼식장을 나온 수연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따라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채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연은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응, 괜찮아. 아니, 엄청 후련해. 정말이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기복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래. 예. 완전 시원했어요. 세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해야지. 이혼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집은요? 당분간은 같이 있어야겠지. 소송 끝날 때까지.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기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그건 모르겠다. 사실 수연도 불안했어요. 기운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운은 아직 안 왔죠. 너희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잠깐 산책할게.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연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1시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기운의 구두가 있었어요. 왔구나.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기운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왔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기운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수연은 그냥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기운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멈춰 섰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심했어. 기운의 목소리가 떨렸죠.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죠. 이제 소용없어. 여보, 난 이미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기운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 30년을 산 부부가? 그래, 30년이나 참고 살았어. 이젠 못 참아.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물러섰어요. 맨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또 똑같았어. 이번엔 진짜야. 정말 달라질게. 믿을 수 없어. 수연은 냉정했습니다. 기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이 집은 내 거야. 당장 나가라고. 좋아. 수연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엄마, 채령과 기복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갈게요. 너희는 엄마 혼자 못 보내요. 채령이 단호하게 말했죠. 기복도 자기 짐을 챙겼어요. 나도 갈래요. 기운이 소리쳤습니다. 애들까지 데려가. 너 정말. 아빠, 우린 엄마 편이에요. 채령이 똑바로 쳐다봤죠. 너희들. 기운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세 사람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기운이 막아섰어요. 안 돼. 못 가. 비켜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죠. 이러지 마. 우리 다시.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수연이 기운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아이들이 뒤따랐어요. 여보, 수연아. 기운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났죠.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엄마, 어디 가요? 제 친구 집에 갈래요? 빈 방 있대요. 채령이 제안했죠. 그래도 될까? 예, 친구가 괜찮대요. 채령은 이미 연락해놨던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기복이 엄마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우린 항상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수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채령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언니, 여기에요. 젊은 여자가 문을 열어줬죠. 안녕하세요. 폐 끼쳐 죄송해요.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방법 찾아봐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누웠어요.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죠.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채령과 기복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받았어요. 어머님. 수연아, 어디 있니? 밖에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너라. 못 돌아가요. 수연아. 죄송해요, 어머님. 이젠 못 돌아가요. 그래도 30년을 산 부부인데 그 30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님도 어제 들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알았다. 미안하구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벤치에 앉아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용실을 차려야겠죠.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재산분할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박지영 변호사가 맞아줬죠. 어제 일 들었어요. 대단하셨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죠. 예.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죠? 2억 정도 해요.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 빚은요? 남편분이 빚도 공동재산이에요. 얼마나 갚으셨나요?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럼 2천만 원 정도 빼면 계산이 나왔습니다. 8천만 원. 미용실 차리기엔 부족한 돈이었지만 대출 좀 하면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에서 1년이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죠?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생활비 청구하세요. 별거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걱정 마세요. 법이 보호해 줄 거예요. 박 변호사가 안심시켰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채령과 기복의 도움으로 보증금은 채령이 대출받았어요. 엄마, 나중에 갚으세요. 고마워. 수연은 딸이 너무 고마웠죠. 짐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집에 가서 짐을 가져와야 했어요. 기훈은 출근한 사이였죠. 세 사람은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챙기자. 필요한 것들만 골랐어요. 옷, 이불, 생활용품. 수연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미용 도구 가방을 꺼냈죠. 이건 꼭 가져가야 했어요. 거실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열어봤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메모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당분간 쓰게. 기운.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하지만 받기로 했어요. 필요했으니까. 짐을 다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수연은 한번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이젠 과거였죠. 가자. 세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났어요.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고 초라했지만 자유로웠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기복이 밝게 말했죠. 그래, 우리 집. 수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건배해요. 채령이 물컵을 들었죠. 건배. 세 개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복이 외쳤어요. 새로운 시작. 다 같이 웃었습니다. 수연은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소장 접수됐다고. 곧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결혼 생활이.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수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얼굴. 예전보다 주름이 더 생겼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용 가방을 열었죠. 가위가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기훈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죠. 녹음 파일과 증인들의 증언. 모든 게 수연에게 유리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어요. 재산 분할도 수연의 손을 들어줬죠. 8천만 원. 드디어 받았습니다. 수연은 그 돈을 통장에 넣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미용실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상가를 알아봤어요.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죠. 동네 중심가의 1층 코너였습니다. 유리창이 크고 채광이 좋았어요. 여기로 할게요. 수연이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부담되지만 할만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였죠. 채령이 도왔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어때요?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자. 공사가 시작됐어요.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고 거울을 달고 조명을 설치했죠. 2주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어요. 수연은 빈 가게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얀 벽, 밝은 조명, 큰 거울들. 완벽했어요. 엄마 예쁘다. 기복이 감탄했죠. 정말 좋아요. 엄마. 채령도 웃었습니다. 의자와 장비를 드렸어요. 미용 의자 3개, 샴푸대 하나. 도구들을 정리했죠. 가위, 빗, 드라이어, 클리퍼.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았어요. 수연 뷰티 살롱. 파란색 글씨에 흰색 바탕. 단순하지만 깔끔했죠. 불 켜볼까요? 기복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환하게 빛났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냥 기뻐서 7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오픈 기념 50% 할인. 동네 곳곳에 붙였죠. SNS에도 올렸습니다. 채령이 도와줬어요. 엄마,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드디어 오픈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수연은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도구들을 점검했죠. 가위를 손에 쥐어봤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10시가 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을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업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수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첫 손님이었죠. 커트 좀 하려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손이 조금 떨렸죠. 7년 만에 손님이었으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정하게 좀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연은 빗으로 머리를 빗었어요. 가위를 들었죠. 첫 가위질. 찰칵.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돌아왔어요. 손의 감각이 살아났죠. 수연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다 됐습니다. 손님이 거울을 봤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마음에 드세요? 예. 완전 마음에 들어요. 손님이 환하게 웃었죠.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오래 했어요. 30년 가까이.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손님은 만족해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냈어요. 거기 정말 잘해. 꼭 가봐. 오후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둘, 셋, 넷. 수연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이 피곤했죠.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어요. 오늘 손님 몇 명이었지? 세어봤습니다. 8명. 첫날 치곤 나쁘지 않았어요. 채령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고마워. 수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둘은 함께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연은 가게를 돌아봤어요. 간판 불빛이 환하게 빛났죠. 수연 뷰티 살롱.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도 생겼죠. 원장님 또 왔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은 손님들을 맞았어요. 하루에도 10명 이상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죠. 여기 정말 잘해. 원장님 손이 금손이야. SNS 팔로워도 늘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죠. 사진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달렸어요. 수연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았죠. 원장님은 어떻게 이 일 시작하셨어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죠.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수연은 웃었어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유리창 밖에 보였습니다. 기훈이었어요. 수연은 잠시 손을 멈췄죠. 기훈도 수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기훈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죠. 수연은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마음은 조금 복잡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았죠. 수연은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80만 원. 나쁘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채령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기복이가 요리한대요. 정말? 예, 가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집. 기복이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세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 엄마, 뭐 생각해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정말요? 응, 정말로.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52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힘들었지만 해냈죠.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미용 가위를 닦았어요. 7년 동안 간직했던 가위. 이제는 매일 사용하는 가위. 반짝이는 나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깎아낼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위를 케이스에 넣었어요. 내일 또 사용할 거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수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죠.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손님들이, 새로운 삶이. 눈을 감으며 수연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52세 이수연. 한때 잘 나갔던 사업가의 아내였던 여자.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미용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정폭력, 무시, 그리고 멸시 속에서 무너져가는 한 여인의 30년. 하지만 그녀 곁엔 울먹이며 손을 잡아주는 딸이 있었고 분노로 이를 악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참지 마세요. 그날의 눈물이 결국 그녀의 결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행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같은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어린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